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저는 이신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예. 네. 2010년 6월 30일 K씨가 직장 폐쇄를 단행했죠? 예. 네, 노동부에 신고한 직장 폐쇄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 3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전 3시고요. 근데 당일 새벽에 회사 내에 있는 여성 기숙사에 용역 깡패를 투입해서 자고 있는 노동자들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성추행도 있었고요. 그때 시각이 몇 시입니까? 우선 그런 사실이 없었고요.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폭행이라든지 이러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성추행 말씀드렸고요. 남성 용역들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성 조합원들 신체를 많이 만들고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제가 만난 많은 그 여성 조합원들이 정말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평소에 가족같이 딸같이 지낸다고 말은 해놓고 어떻게 자고 있는 여성 기숙사에 남자 용역들을 수백 명을 들여보는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발성이었습니까? 예, 새벽 2시 반경에 기숙사 현관 쪽에서 일용직 경비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발성으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그런 행동을 자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왜 갑자기 용역 깡패에 의해서 밖으로 들려 나왔어야 됩니까? 그때 직장 폐쇄를 앞두고 그중에 임산부인 노동자 있던 거 압니까 모릅니까? 임산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임산부 지금 다 부인을 하는데요. 김성은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임산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한 분 계셨습니다. 아직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거주하고 계시는 저희 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112에 많은 여성 조합원들이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K씨다. 그러면은 신고 내용 듣지도 않고 끊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몇 차례 정도 그랬습니까?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전화를 했고요. 여성 조합원들 진술에 의하면 K씨라고 얘기하면 112 전화 받으신 분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경찰은 출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벽에 용역들이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치는데 경찰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이 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서문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이신희 조정실장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없었습니까? 예.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요. 제가 서문에서 기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 입구 앞에 이신희 본부장이 서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그 옆에 저희 사무장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KC 관리부에서 제작한 문건이고요. 노사협력 파트 주간 업무라는 문건이고 2010년 4월 5일부터 한 5월 19일까지만 발췌한 부분입니다. 지금 15주 계획 보시면 밑에 빨간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공서 협조 4월 12일부터 경찰서, 노동부, 시청, 진호의 경청.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19주 계획에도 나와 있네요. 경찰서, 노동부, 시청, 진호의 경청 나와 있고 20주 본부장, 관리부장, 노사협력과장이 경찰서, 노동부, 시청, 진호의 경청을 협조 요청 방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전히 5월 17일부터 5월 24일부터 이러면서 관공서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한다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용역 650명이라고 저는 지금 자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없더라 그래도 회사에 여직원들이 있는 기숙사에 용역 들어와서 그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 한 명이 안 오고 그때 그럼 이신희 실장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저는 직장 폐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전날 일찍 퇴근을 해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그러한 성추행이라든지 이러한 행동은 일체 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만 원 약식 기소로 100만 원 받았다가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무혐의 받으신 거 아시죠? 예,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서 또 이례적으로 검찰은 항소를 안 했는데요.
그때 100만 원은 맨 처음 왜 받았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거의 같은 시점인데요. 2010년 6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고요. 뭐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뭐 기숙사 등등 기본적인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해당 노동지청에서 아무런 행정지도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K씨 경우 여성 기숙사를 그것도 새벽 1시 반경에 용역 들여와서 침투를 합니다. 여직원들은 자다가 살려달라고 울며 하는데도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추행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런 직장 폐쇄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에서 빚어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은 아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만 직장 폐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만은 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장 폐쇄에 어떤 온당한 직장 폐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다수설로 지금 통용 다수설, 소수설로 나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개시 이후에는 직장 폐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만약에 기숙사에서 쫓겨낸다 하지만 과정에 용역 경비들이 와가지고 성추행까지 있으면서 쫓아낸 건 문제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상.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이라면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지청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신희 증인은 이걸로 법정에도 갔다 왔고요. 해당 지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행정지도 없었다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이라면 행정지도를 안 한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물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네, 그런 필요한 조치가 없었고요. 전 이신희 증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현장에는 없었고 용역 깡패가 들어가는 건 알았습니까? 현장에는 안 계셨다고 치고요. 예,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보고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용역 경비 투입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직장 폐쇄 결정을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일날 병력 투입은 노무팀에서 했습니다. 네, 어디서 하셨다고요? 노무팀. 노무팀에서 하셨고 이신희 실장님이 그걸 아셨냐고요? 결정 사항을.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일날 출근해서 사후 보고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기숙사에 용역 경비가 들어가서 밤에 자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낼 거라는 건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끌어낸 게 아니고요. 서문으로 공장 쪽으로 못 들어가게끔 이쪽 바로 아니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뺀 그게 끌어낸 게 아니고 무슨 소리십니까? 기숙사가 남자가 1층에 있고요. 여사원이 2층, 3층에 있습니다만은 2층, 3층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증인께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신희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인권적이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기숙사에는 20대 초반부터 해서 30대까지 100여 명 이상의 여성 조합원들이 자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회사가 투입한 용역은 650명이었고요. 저희 농잡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합 간부들 10명이었고요. 저희들은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 당시 용역한테 바로 끌려서 공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기숙사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고요. 그 당시에 용역이 한 100명 이상이 그중에 여자 용역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담당 여사들 내쫓았고 그 가운데 여성 용역이 남성 용역에 이 여성이다. 가슴에 손 치워라. 오히려 여성 용역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성 용역들은 끌어내는데 혼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신희 증인 예. 위증하실 겁니까?
결코 그렇게 끌어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여성 노동자들한테 용역 경비들을 투입해서 새벽 1시, 2시경에 기숙사 밖으로 내쫓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죄책감 느낀 적 없습니까? 기숙사에 용역을 결코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직장 폐쇄가 되니까 그 정문 바깥으로 위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백 명이 지금 짜고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법정이라도 그따위로 하실 수 있습니까? 청문회가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사기치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저는 많은 조합원분들이 이 기회에서 정말 왜 같이 일하던 우리들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물어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고 죄책감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근이니까. 지금 많은 노동자분들이 분노하실 거고요. 저는 이런 답변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